다른 집행관들은 뭘 하고 있으려나? 뭐 됐어. 어차피 또 이... 어떡하지? 파르잔 선배, 아직 할 일이 많으신 것 같아. 스승님은 급한 일이 아니라고 하셨지만 벌써 며칠째 간다르바 성곽에 돌아가지 않고 선나원에서 뭔가를 하고 계셔. 파르잔 선배한테는 죄송한 말이지만 역시 선나원에 같이 가달라고 부탁하고 싶어. 하지만 선배가 아카데미아에 문책을 당해서 결국 스승님을 도울 시간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머리 아파. 응, 그게 파르잔 선배한테도 스승님한테도 좋을 거야. 나중에 내가 스승님 쪽에 더 도울 일이 있는지 확인해 볼게. 물론 스승님은 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보충 수업을 줄이는 게 가장 큰 도움이야 라고 하시겠지만. 응? 아, 그래. 그럼 파르잔 선배도 얼른 문제를 해결하고 스승님을 만나러 갈 수 있을 거야. 그럼 나도 남아서 도우면... 그건 역시 좀 무서워. 응, 그럼 부탁할게. 묘론파에 신세지기 싫으면 지론파 학생한테 수업을 해줘야 한다고? 나보다 학생들이 더 싫어할걸? 학생들 마음이 이해가 되네요. 파르잔 선배, 저희 왔어요. 여행자가 남아서 선배를 돕겠대요. 그래? 잘 됐네. 아자르를 혼쭐내준 여행자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거든. 근데 너한테 좀 패기치는 것 같은데. 그래? 그럼 다행이고. 사실 마침 문제가 좀 생겼거든. 지론파의 선택 과목을 신청해야 할까? 아님 묘론파의 합동 프로젝트에 참여해야 할까? 둘 다 마음에 안 들지만. 타이나리가 얘기했을지 모르겠지만 내 연구 방향엔 유적과 그 안에 있는 장치들이 포함돼. 하지만 내가 소속된 학파는 장착을 연구하는 묘론파나 에너지의 흐름을 연구하는 소론파가 아니라 언어와 문자를 전공하는 지론파야. 묘론파에서 몇 번이나 선배를 크샤흐레와르 학부로 초대했지만 매번 거절당했어. 학부 소개말이 얼마나 황당한지 들어봐. 크샤흐레와르 학부는 향후에 장치 연구를 진행할 능력이 되는 유일한 학부가 될 것이다. 학문 연구의 유일한 학파는 또 뭐람? 그리고 지금의 묘론파는 현대 생활에서 장착을 어떻게 응용할지에 더 치중해 있어서 고대 유적을 고증하는 내 연구 방향과도 달라. 합동 프로젝트를 핑계로 날 설득하려는 거면... 아니에요. 이번에는 아짜라 조용소 쪽에서 정식으로 보낸 초대예요. 묘론파 담당자가 조용소에 파르잔 선배를 추천한 건 개인적인 존경심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쪽에서 직접 저에게 한 말이에요. 존경심? 의견 차이는 둘째치고 묘론파의 태도만큼은 인정해주지. 적어도 지론파의 구닥다리들보단 훨씬 나아. 아짜라 조영서는 저도 꽤 좋게 기억하고 있어요. 여행자랑 콜레이가 그렇게 말한다면야. 일단 한번 들어볼게. 드디어. 요약하자면 아짜라 조용소에서 어릴 때부터 지식에 대한 흥미를 끌어낼 수 있는 조기교육 장난감을 디자인할 예정이에요. 조기교육 장난감? 재밌네. 아카데미아에서 협력하기로 한 것도 앞으로 더 많은 아이들이 이 장난감을 통해 뛰어난 학자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죠. 맞는 말이야. 아카데미아에는 새로운 인재가 필요해. 지금부터 키운다면 나중에 나도 그 중에서 좋은 학생들을 모집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 파르잔 선배, 역시 아직도 학생을 모집하지 못했군요. 묘론파 쪽 담당자 아니스는 지금 오르모스 항구에 여관에 있을 거예요. 자세한 상황을 알고 싶다면 거기로 가보세요. 오르모스 항구? 안 간 지 엄청 오래됐는데 그때랑 많이 달라졌으려나? 오르모스 항구라면 조금 거리가 있네요.
전 돌아가서 스승님한테 상황을 알리고 오늘 배운 내용을 복습해야 해서 같이 못 갈 것 같아요. 괜찮아. 콜레이는 학업에만 열중하면 돼. 이쪽 일이 끝나면 선내원으로 갈게. 그럼 나야 고맙지. 가까이에서 전설 속의 여행자를 관찰하는 건 학자의 호기심을 채울 절호의 기회거든. 지루해. 파루잔 선배, 정말 오셨군요. 마음이 바뀌신 건가요? 잠깐, 미리 말해두는데 크샤레와르 학부에는 관심 없어? 난 합동 프로젝트 상황을 보러 온 것뿐이야. 너희는 아카데미아를 대표해서 온 거잖아. 문제라도 생겼다간 모든 학자의 명예가 훼손된다고. 그렇게 내버려둘 순 없지? 어찌됐든 와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아짜라 조영소에서 이런저런 방안을 제시했지만 그쪽 담당자는 저희가 설계한 구조가 너무 복잡하다면서 비용이 많이 들 거라고 했어요. 예상했던 일이야. 연구비 지원이 막힌 적 없으면 원가의 중요성을 잘 모르기 마련이지. 정말 부럽군. 선배가 묘론파에 오신다면 학부의 재정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도 연구비를 지원해드릴 텐데. 됐어. 했던 말을 반복하는 건 질색이야. 일단 아짜라 조영소의 담당자를 만나러 가자고. 네. 그 사람이라면 체험할 지원자를 모집하기 위해 앞쪽 언덕길에 있을 거예요. 바로 갈까요? 소용없어. 만도우 씨, 이분이 제가 추천한 선배예요. 당신이 바로 파루잔 선배? 맞아. 나야. 정말 다행입니다. 며칠 동안 합동 프로젝트에 진전이 없었거든요. 여러 방안을 제시하긴 했지만 아니스 씨가 보기엔 놀이 방법이 너무 단순해서 지력 발달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나 봐요. 아카데미아의 미래 학자들을 키워내기 위한 조기교육 장난감인데 너무 쉬우면 평범한 장난감과 다를 게 없잖아요. 하지만 너무 복잡하게 만들면 원가도 높아질 테고 지금의 생산력으로는 수메르의 모든 아이들에게 보급할 수가 없는걸요. 구조가 너무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놀이 방법은 간단하지 않은 장난감이라. 선배가 남기신 노트를 보니 간단한 부품으로도 복잡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 장난감에 적용할 수는 없을까요? 노트에 있는 장치들? 그건 내가 설계한 게 아니야. 유적에 있던 장치를 분해한 것뿐이지. 그러고 보니 옛 유적에 비슷한 물건들이 있었던 것 같아. 펜, 종이, 그리고 가위 있어? 종이 모형을 만들어 볼게. 벌써 아이디어가 떠오르신 건가요? 역시 아카데미아의 대선배시군요. 여기요, 마음껏 쓰십시오. 벌써 끝난 건가요? 자, 일단 설명 좀 할게. 굵은 선 3개는 3개의 긴 막대를 의미해. 길이가 각기 다른 이 종이 조각들은 다양한 크기의 링을 의미하고 탑처럼 막대 위에 쌓을 수 있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만들기 쉬운 구조네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죠? 그것도 간단해. 이 막대에 쌓인 탑을 그대로 다른 막대로 옮기면 되지. 선배, 놀이 방법이 너무 쉽지 않을까요? 명색이 조기교육 장난감인데. 물론 링, 즉 종이 조각을 옮길 땐 규칙이 있어. 한 번에 한 개만 옮길 수 있고 큰 링은 작은 링 위에 쌓을 수 없지. 탑을 쌓는 것처럼 새 막대에 쌓인 링의 크기는 위로 갈수록 점점 작아져야 해. 그래서 이 장난감을 탑쌓기라고 부를 거야. 탑쌓기... 에이, 너무 쉬운데요.
저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어떨지는 직접 해보면 알겠지. 아니스에게 듣자 하니 이 근처에서 테스트할 지원자를 모집 중이라던데. 지금 초대해서 한번 테스트해보는 게 어때? 하지만 이렇게 간단한 장난감을 굳이 테스트할 필요가... 맘도우 씨, 선배 말대로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규칙은 이상이야. 누가 가장 적은 횟수로 탑을 다른 막대로 옮길 수 있을지 다들 한번 해봐. 이런 평범한 장난감 때문에 우릴 불렀다고요? 몇 번만 옮기면 될 것 같은데. 에이, 얘들아. 새 장난감 테스트 도와주겠다고 맘도 아저씨랑 약속했잖아. 이거 하면 새로운 7성인의 소환 카드도 받을 수 있다고. 알겠어. 그럼 얼른 다 하고 카드 게임 하러 가자. 됐다. 난 19번 만에 다 옮겼어. 난 20번도 넘게 움직였는데. 난 18번밖에 안 움직였지롱. 좋아. 다들 규칙에 익숙해진 모양이네. 자, 그럼 난이도를 올려볼까? 탑의 높이를 5층까지 올리고 다시 해볼래? 또 해야 돼요? 기왕 온 거 다 해보자. 한층 많아졌다고 더 어려워지진 않을 것 같은데? 뭐지? 30번도 넘게 움직였는데 아직도 탑을 못 옮겼어. 난 거의 다 옮겼는데 이번에는 내가 좀 더 빨랐지? 다 했다. 총 35번이야. 뭐? 언제 끝낸 거야? 탑사키라는 이 장난감 꽤 재밌잖아. 좋아.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자. 여기서 2층 더 추가해서 7층으로 해보는 거야. 종이 조각은 아직 많은데 너희도 한번 해볼래? 엄청 쉬워 보이는데 그렇게 많이 옮겨야 한다고? 저도 해볼게요. 파루잔 선배, 저도 해볼래요. 옆에서 열심히 보고 있던데 게임 법칙을 알아낸 거야? 조금은요. 추측을 증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실험해보는 거지. 얼른 시작해봐. 파루잔 선배. 여행자에게 줄 종이 조각이 모자랄 것 같네. 근데 벌써 유령을 알아낸 것 같은 표정인데? 그럼 7층짜리 탑을 옮기려면 최소 몇 번이 필요할까? 오, 역시 여행자야. 규칙을 이렇게 빨리 찾아내다니. 그럼 아이들의 활약을 기대해보자고. 작은 링을 움직이면 큰 링을 쌓을 수가 없잖아. 그럼 이동 횟수가 너무 많아지는데? 몇 번 옮겼는지도 까먹었어. 처음부터 다시 하면 안 돼요? 갑자기 엄청 어려워진 느낌이에요. 풀어냈다. 파루잔 선배, 총 127번이에요. 그렇게나 많이 필요하다고요? 고작 7층인데? 한 층씩 높아질 때마다 계산해야 하는 이동 순서가 더 복잡해져. 이동 횟수는 적어도 이 전층의 2배가 되지. 정확히 말하면 2배 하고도 한 번 더 옮겨야 해. 잘했어, 아니스. 조기교육 장난감이라고 해서 배우의 규칙을 얕보지 않았구나. 장치의 난해함은 육안으로 보이는 부품의 개수로 결정되는 게 아니야. 부품 사이의 연계, 전반적인 작동 규칙도 장치의 일부지. 그렇군요. 그래서 노트에 그 어떤 미지의 장치도 얕봐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아무리 구조가 간단해도 합리적인 규칙만 있으면 복잡한 놀이 방법을 고안해낼 수 있다는 거죠? 맞아. 탑사키에 응용한 건 고대 장치학의 가장 쉬운 규칙일 뿐이야.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비슷한 장치를 정리해서 도감을 만들어줄게. 나중에 체험하러 온 사람들에게 도감과 종이 모형을 배포하면 어떤 장난감이 가장 인기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거야. 다른 장난감 더 있어요? 언제 해볼 수 있어요?
이틀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아니스, 시간 괜찮으면 도감 그리는 것 좀 도와줄래? 물론입니다. 영광이죠. 이틀이라 지원자를 더 모집할 시간도 충분하겠네요. 이틀 뒤에 이곳에서 발표회를 열어 어떤 장난감을 생산할지 결정하는 게 좋겠어요. 물론 환영이지. 사람이 많을수록 더 많은 피드백을 받을 수 있잖아. 많이 올수록 좋아. 여기까지 같이 와주느라 수고 많았어. 가자, 데려다 줄게. 차! 무능하군. 그럼 여기까지만 바래다 줄게. 시간 되면 타이날이랑 콜레이한테 안부 좀 전해줄래? 이쪽 일이 끝나면 바로 선나원으로 갈게. 왜 묘론파에 가지 않는 건지 묻고 싶은 거야? 사실 몇몇 거만한 녀석들을 제외하면 묘론파의 연구 방식이나 내용에는 딱히 불만 없어. 지식에는 우열이 아닌 옳고 그름만이 존재해. 학자는 모두 자신이 알고 있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경계 밖 미지의 일각을 연구하지. 어떤 방향으로 파고들든 학자들에겐 발전인 셈이지. 그 이치는 나한테도 적용되기 때문이야. 내 연구가 지금은 무용지물로 불리지만 지식 자체가 틀리지 않았다면 나중에 쓸모가 있을지 없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 애초에 유용하고 쓸모없다는 개념으로 지식을 평가할 순 없는 거야. 처음에 고대 문자를 해독할 땐 그게 나중에 묘론파에 그렇게 유용할 줄은 전혀 몰랐거든. 그러니까 굳이 크시아레와르 학부로 옮겨가서 유용한 연구를 할 필요는 없어. 지론파에 남는 편이 나한테 필요한 연구 자료를 접하기도 더 쉽고. 그나저나 묘론파에서 제안한 연구 예산은 지론파에선 받기 어려운 액수였지. 그러고 보니 이번 합동 프로젝트가 무사히 끝난다면 지론파를 건너뛰고 바로 아카데미아에 연구비를 신청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생각나는 아이디어가 많긴 해. 아니스가 도와준다면 이틀이면 충분할 것 같아. 다만 도감의 사파와 문구를 어떤 스타일로 할지는 아직 고민 중이야. 일리 있어. 지식 보급도 조기 교육의 기능 중 하나니까. 사파를 상세하고 정확하게 그려내야 아이들에게 장치 지식을 빠르게 보급할 수 있어. 그렇게 되면 학생을 모집하기도 더 쉬워지겠지? 의견 고마워. 꼭 참고할게. 그럼 이틀 뒤에 보자. 왔구나. 지금부터 행사장을 배치할 생각이야. 아짜라 조영소에서 부를 수 있는 사람을 전부 불렀으니 분명 엄청 시끌벅적할 거야. 그야 내 걸작을 전시하는 거니까. 아카데미아 쪽에서 이번에는 또 뭐라고 할지 궁금하네. 이상 압력장치의 24가지 변형은 여러 유적에 광범위하게 응용됐어.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원소 비석의 하층 설계에 대해 설명할게. 언제 끝나요? 너무 졸려요. 알아볼 수도 알아듣지도 못하겠어요. 이것들 정말 장난감 맞아? 아이한테 장난감으로 주기엔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저기 여러분, 이쪽에 종이 모형도 준비했거든요. 파루잔 선배님이 말씀하신 장치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재미없어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그냥 가서
7성인의 소원할래요. 됐어. 관심 갖는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 아이도 돌봐야 하니까 이만 돌아가야겠어. 왜 이렇게 된 거지? 피드백은커녕 체험하려는 사람조차 없잖아. 죄송해요. 계산 미스예요. 아니야, 넌 그냥 건의를 했을 뿐이잖아. 그걸 받아들인 사람은 나고, 아니스도 내가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야. 이 손해는 제가 어떻게든 만회해볼게요.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도감을 다시 제작하겠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이 도감을 만든 분들입니까? 맞는데, 누구? 아, 혹시 방금 인파 속에 있던 분인가요? 그렇게 눈에 띄었나요? 하긴 장난감이랑 엮일 것처럼 보이진 않죠. 소개부터 할게요. 수메르 모험가 길드의 지부장 가말이라고 합니다. 모험가 길드의 지부장? 지부장이 여긴 어쩐 일이시죠? 무슨 볼일이라도 있나요? 오르모스 항구에 옛 친구를 만나러 왔는데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이 배포한 도감을 보고 구경하러 와봤습니다. 이 도감을 몇 부 더 제작해서 모험가 길드에 팔 생각 없나요? 그리고 방금 그 종이 조각도 몇 세트 정도 모형으로 만들어주시면 좋고요. 모험가 길드에서 장난감을 왜요? 여러분들에겐 그저 장난감에 불과해도 늘 유적이나 장치를 상대하는 모험가들에겐 이 도감이 보물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길드에는 책을 즐겨 읽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장치에 대한 경험도 구전으로 배우는 정도고요. 아카데미아에서 서적에 대한 통제를 풀긴 했지만 다들 심오한 책은 어려워해서. 근데 이 도감은 거의 다 그림인데요. 그야 아이들에게 보여줄 거니까. 아이들에겐 좀 어렵겠지만 모험가들에겐 딱이거든요. 그리고 그 종이 조각, 종이 모형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나무 모형으로 제작해서 설명한다면 그를 모르는 사람도 알아볼 수 있겠죠. 나중에 거점마다 모형 세트를 배치하고 모든 모험가가 도감을 상시 휴대하면 유적 탐험이 훨씬 안전해질 겁니다. 그래? 거봐, 지식은 다 쓰이는 곳이 있다니까? 모험가 길드를 위해 장치 모형을 만든다고요? 꽤 괜찮은 사업 같네요.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겠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 유적 탐사의 안전 문제는 아카데미아에서도 골치 아파하는 안건이거든. 그럼 더 지체할 것 없이 첫 번째 주문에 대해 의논해 볼까요? 모험가 길드에서 제시할 수 있는 선금은 이 정도입니다.